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요즘 이제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보면 상황들을 보면 그 증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서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증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현상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먼저 현상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이제 구글에서 코스피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5일 차트를 가져왔는데 5일 차트를 보면 5,200 언저리에서 시작을 해서 5,800 가까이 갔다가 5,200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한 5,600을 넘어서 5,800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근데 이 그래프가 살짝 꺾여 있는 모습. 그래서 보면 그래프가 한번 크게 내려왔다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뭐 매수 사이드카가 발생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의 그 혼동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사이드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이드카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드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혼란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간 게 다시 올라왔는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또 되게 특이하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개인이 매수하는 형세를 보였었거든요. 과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을 따라가면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살 때 사람 개인이 따라가는 뭐 그걸 정확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한 발짝 늦게 따라가는 외국인을 한 발짝 늦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건 이제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언제 나왔었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9만 전자 가는 시점 다 같이 가자를 외치고 있던 그 시점에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막 판매하는데 그걸 개인이 다 흡수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증시에 돈이 막 몰리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코스피 모습도 살짝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게 지금 뭐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못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지금 오르는 모습이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그 두 종목에 막 딱 집중해서 사람들이 개인의 매수세가 매우 강해지면 코스피 자체의 매수세가 강해지는 거다라고 거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도록 개인이 그걸 다 흡수한다는 말은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말과도 동일하게 되고요. 그 시장에 많이 풀려 있는 돈이 사람들이 지금 주가가 조금 떨어졌을 때, 지금이 오히려 저점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그래프인데요. 환율은 이제 3개월짜리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3월 3일 이후의 그래프를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약 1470원을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환율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1450원 밑으로 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조금 내려왔었는데 이게 그대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는 1470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에 뭐 1500을 찍은 날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그 날에 뭐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찍었다 내려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1,500원이 되었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환율이
왔다 갔다를 매우 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1450원을 넘어서 이젠 1470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만큼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원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들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원화를 사람들이 매도하거나 혹은 달러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화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떠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코스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다라는 것, 매도한 것을 이제 개인이 흡수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를 가지고 떠나지 않을 거죠. 그러면 그 원화를 다 매도를 해야 될 거고요. 그 원화를 매도한다는 것은 달러를 산다는 거죠. 그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원화의 공급이 증가하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아 반면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건 사실 빅스 인덱스거든요. 이 빅스 인덱스가 한국에는 V 코스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빅스 인덱스가 바로 이제 공포 지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뭐 V 코스피도 이제 공포 지수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저는 빅스 인덱스를 좀 더 보려고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에 많이 동조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빅스 인덱스를 보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빅스 인덱스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빅스 인덱스를 봤을 때 이 30이 넘어가면 거진 전쟁이 발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이제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전쟁이 발생했을 그 언저리 시점에 이제 30을 갔다 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은 한 24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픽스 인덱스에 대해서 처음 공부할 때 뭐냐면 15가 넘어가면 이제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20점이 됐으면 이거 큰일 났다. 경제가 너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빅스 인덱스가 코로나 때 80인가를 찍고 내려왔었고 막 50원짜리대에서 놀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20이면 안정적인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변동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20% 정도가 움직이는 거는 뭐 당연히 의뢰 발생하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되게 이제 보수적인 사람에서 아직도 20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시장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의 생각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스 인덱스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공포 지수가 높아졌다는 거고, 주식 시장에서 혹은 환율 시장에서 이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빅스 인덱스 자체가 의미하는 게, 이 빅스 인덱스, 미국의 빅스 인덱스는 이제 S&P 500이 뭐 향후 며칠 이내 얼만큼 움직일 가능성이 있느냐 했을 때 이만큼 움직일 수 있어라고 했을 때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고, V 코스피 역시도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만큼 움직일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코스피가 올라갔다는 거, 변동성이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건데, 이 공포지수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매우 혼란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요동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증시가 하루는 올라갔다 하루는 내려갔다 하루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시장이 너무 무서우니까 잠시 피해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또 이제 변동성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리스크 러빙 한다라는
한다라고 이제 경제학계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리스크 러빙을 한다면 지금 들어가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떨어지는 그 시점에 주었을 때, 그 주식을 주었을 때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 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리스크 어벌전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잠시 피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험 지수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니까 환율이 요동치고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리스크를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위험이 나는 무서워.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지금이 오히려 지금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지금 반값 세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겐 착각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겐 그게 타당한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미래의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 하지만 개인은 그걸 예측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할 거니까 그 생각이 어느 것이 맞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이제 리스크 어벌전 할 건지, 리스크 러빙 할 건지, 혹은 이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개인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